라디오 도시락 방송국의 황PD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 우리 도시락 방송국의 개국 1주년이 벌써 되었습니다. 방송국 개국한 지가 벌써 1년이 지나고 따뜻한 봄에서 시작해서 겨울이 지나고, 그래서 이번 올해 1주년 기념으로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북콘서트, 저희들이 처음 북콘서트를 갖게 됐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또 여러 우리 손님들과 함께하는 자리고, 너무나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날씨도 너무 따뜻하고 맑고 좋습니다. 자, 오늘 조금 전에 연주해 주신 너무 감미로운 바이올린 연주 모두 좋았죠? 네. 네, 우리 그 바이올린 연주자분은 우리 라디오 도시락 방송국의 또 프로그램을 하나 맡아서 진행하시는 분입니다. 프로그램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박유리의 음악 산책 진행하시는 분인데 너무 연주도 잘하시죠? 네, 앞으로도 박유리의 음악 산책 많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저희들 초대 손님 한 분 모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는 경남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하신 윤홍열 시인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인님. 네, 너무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오늘 이 정말 좋은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영광스럽습니다. 별 말씀. 예, 오늘 보니까 저는 이쪽은 처음 와봅니다. 풍광이 굉장히 좋고 이 보금자리처럼 한적한 곳에서 이 좋은 분들과 같이 또 자리를 함께하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너무 이렇게 반갑고, 시인님 말씀처럼 오늘 이 자리가 지금 달빛 책방이라는 곳인데 주변에 책들도 많이 있고, 바깥에 보면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강이 또 저기 낙동강이 맞는가 모르겠네요. 예, 낙동강이 흐르고 경남 김해에 위치해 있는데 이 너무나 이 골목이라든지 여기가 좋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이곳에 한번 와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 윤홍열 시인님을 모시고 함께 할 건데요. 시인님께서는 제가 특별히 또 시도 이렇게 읽어봤는데 시인님이 되시기 전에 먼저 교편 생활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근 40년 가까이 교육 생활, 그것도 한 학교에서만 우와. 한 1년 반쯤 됐습니까? 퇴임하신 지가? 예, 퇴직하고 이제 뭐 조금 60대 중반이면 이제 황금기라 그러는데 네네. 황금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멋지십니다. 저는 아직 황금기가 안 와가지고 그렇죠. 네. 기대가 됩니다. 저도 제 황금기가. 근데 시인님을 보니까 정말로 멋지게 이렇게 살고 계시구나. 그러면 시인님께서는 교편을 생활하실 때 한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한 네네. 40년 가까이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뭐 교사, 교감, 교장까지 해서 얼마 전에 이제 그만두고 네네. 그만두기 직전부터 뭐 교직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국어를 가르쳤기 때문에 국어 선생님. 예, 그래서 뭐 시가 좋아서 가끔 훌쩍거리기도 하고 습작처럼 모아두었던 걸 이번에 이제 시집으로 내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역시 국어 선생님이라 저는 수학 선생님이 시 하시면 좀 그래서 국어 선생님을 하셨고, 제가 시를 또 읽어보니까 시인님께서는 저기 등단을 또 생각보다 늦게 하셨더라고요. 2011년도에. 그렇습니다. 저는 교직 생활을 하면서 전문적으로 시에만 몰두를 한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아이들 가르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그 틈틈이 이제 써두었던 걸 퇴직하고 정리를 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에 시집 내신 게. 네. 그게 보니까 서울문화인가 거기서 시인상을 받으셨던 거예요.
예, 그건 2011년에 네네. 교직에 있을 때 이제 아, 교직에 있을 때 그렇게 등단을 등단을 하셨네요. 하고 예, 시집은 이제 은퇴하고 난 뒤에 발간을 하게 됐고. 제가 시집을 저도 뭐 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시집을 읽어보니 너무 좀 그 인생을 좀 이렇게 쭉 그렇게 쓰신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고맙게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나중에 계속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 자리에 윤홍열 시인님의 시를 먼저 한번 그 흐르는 길, 우리 윤 시인님의 대표 시집의 이 흐르는 길인데 흐르는 길을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낭송을 준비되셨나요? 그럼 한번 처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르는 길 윤홍열 흐르는 강물처럼 길 위에 서면 길이 흐른다. 흐르는 길 위에 서면 돋아나는 새싹들처럼 희망도 사랑도 스치듯 만난다. 흐르는 길 위에 서면 잊히는 기억들처럼 기다림도 그리움도 스치듯 떠난다. 흐르는 길 위에서 숱하게 만나고 떠난 일들이 가진 걸 버리듯 덮으면 누굴까? 흐르는 길 위에서 흩어져 나부끼는 꽃잎처럼 자존의 역사를 쓴다. 길 따라 흔들리는 모습이 몹시 낯설다. 네, 너무 감미롭게 잘 들었죠? 우리 여채원님의 낭송으로 흐르는 길을 들어봤습니다. 자, 시인님, 저기 이 시집을 보면은 크게 제가 보니까 4부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구성이. 네, 그렇습니다. 제가 흐르는 길을 해서 보니까 흐르는 길이 대표적인 제목이기도 한데 1부가 흐르는 길이고 그 다음에 2부는 외길, 그 다음에 3부는 흔들리는 길, 네, 그 다음 4부는 이어지는 길 이렇게 네, 그렇죠. 나눠지고 있는데 그 어떤 제목과 구성의 어떤 의미가 따로 되어 있나요? 예, 그 길은 참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죠. 네네. 길을 쳐다보면 저 길이 나를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또 그 길 따라 떠나고 싶기도 하고 네. 떠나면 뭔가 희망 같은 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말 그대로 인생의 길. 그렇습니다. 이 그러다가 자체에. 또 저 길 따라 누군가 올 것 같아서 기다려지기도 하고 또 그리워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교직 생활을 하면서 시에 전념했다기보다는 틈틈이 네. 이렇게 써모았던 작품들을 이제 은퇴하고 쭉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그게 제 삶의 여정이더라고요. 지금 시집에 있는 작품들은 한 20, 30대 때 쓴 작품도 있고 네. 40대, 50대 최근에 쓴 작품 이렇게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시집 제일 끝에 그
제가 시작 노트를 직접 쓰면서 삶의 문학적 성찰과 네. 고백이라는 제목을 붙이게 됐거든요. 그래서 흐르는 길에서는 일부에서는 제가 이제 쭉 살아오면서 틈틈이 봤던 그 사람 사는 세상, 그 시라는 게 어차피 좀 주관적이긴 하지만은 보다 조금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고 보편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한번 모아본 것이고, 네. 2부의 외길은 이제 그 제가 교직 생활을 하면서 몸담았던 학교의 모습, 네. 그리고 학생들 교육의 문제, 그런 것들을 한번 모아볼 것이고, 3부는 제목 그대로 뭐 흔들리는 길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아픔이라든지 갈등, 가끔 가다가 뭐 길에서 내려 서고 싶은 그런 충동들, 뭐 그런, 길 가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모아갖고 4부에 이제 이어지는 길은 결국 이렇게 제가 뭐 많이 산 건 아니지만은 네. 살다 보니까 결국 돌아오더라고요. 아, 처음 출발점에서. 그렇죠. 그래, 길이라는 게 쭉 직선으로만 나가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네. 회귀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아. 4부에서는 이제 그 그리움의 정서, 뭐 고향이나 집이나 어머니나 그런 것들을 모아서 그렇게 한번 편찬을 해본 것입니다. 아, 구성이 정말 인생을 이렇게 한 인생을 그냥 펼쳐서 한눈에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도 똑같은 우리 인생살이가 다 대부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모으다 보니까 네. 그냥 뭐한 한정된 기간 안에 쓰는 작품이 아니고 틈틈이 모았던 걸 이제 쭉 펼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편집이 된 것 같습니다. 교편 생활을 하실 때 이렇게 제가 이 책을 보니 고생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예, 그렇습니다. 잡으셨는데, 예. 조금 전에 제가 처음에 인사 말씀드릴 때 경남문인협회인데 사실 경남 고성문인협회 그렇죠. 회장님을 그렇습니다. 여쭤봤고, 예. 정말 그 교편 생활이라는 게 뭐 누가 보면 요즘은 그 선생님 분들이라든지 우리 다 선사님도 계시고 모든 분들이 다 스승님을 토대로 해서 공부를 하고 그런 은혜를 입고 했지만, 요즘 학교에 보면은 뭐 학생과 선생님과의 관계가 조금 무너지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시대에 따라서 이제 변해가야 되는데 네네. 가르치는 사람도, 그래서 사실은 뭐 저도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그러시겠지만은 시대에 따라가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쉽게 되지는 않죠. 그래서 너무 좀 그런 한 길을 외길로 간다는 것도 쉬운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이고, 근데 교편 생활도 이렇게 보시면은 교사부터 시작해서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으로 해서 네.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본받을 만한 그런 인생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감사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시뿐만 아니고 이제 그 일부 흐르는 길에서 한 번 더 이제 시 낭송을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란 말하면 모든 것을 이해하는데 부모를 아름다운 이야기로 속삭이던 우리 흰 물결 속에 부드러운 미풍을 타고서 손에 잡힐 것만 같던 내일을 향해 했었지. 눈부신 햇살 아래 이름 모를 풀잎들처럼 서로의 투명하던 눈길 속에 만족하다 우리 시간을 흘러가고 우는 소리 없이 깨어져 서로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멀어져 갔지. 그리움으로 잊혀지지 않던 모습, 이제는 기억 속에 사라져
속에 대여비가 낀 장난감처럼 무감한 발걸음에 만족하며 살아가던 우리 시간이 흘러가고 빛바랜 사진만 남아 이제는 소식마저 알 수 없는 타이밍이었지. 그리움으로 잊혀지지 않는 모습 이제는 기억 속에 사라져가고 사랑은 아픔도 시간 속에 잊혀져 빈 침묵으로 잠들어가지 긴 침묵으로 잠들어가지 긴 침묵으로 잠들어가지 긴 침묵으로 잠들어가지. 인연 대밭을 둘러 아카시아 숲이 자리를 잡았다는 건 서글프게도 참 끈질긴 인연이다. 끈질긴 인연 위로 흐르는 향기도 향기 인연이와 겉뿌리를 어떻게 할까나. 대뿌리에 그 멍어리진 매듭 위에 긁혀앉은 그 억센 아카시아 뿌리의 뒤엉킴은 사는 것인가. 그렇게 악다구니 쥐다가 제풀에 지쳐 서로 주저앉는 악연도 악연이려니와 그 향기를 어떻게 할까나. 대밭을 둘러 아카시아 숲이 자리를 잡았다는 건 서글프게도 참 끈질긴 인연이다. 껍질 벗겨지도록 아픈 향기는 어찌 할까나. 네, 정말 감미로운 시였고요. 조금 전에 그 저희들 노래 정말로 고운 목소리로 이렇게 해주신 분은 이연수님의 잊혀지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 그 인연이라는 시거든요. 시를 낭송해 주신 분은 우리 그 솔러스 팀이라고 우리 방송 도시락 라디오 도시락의 솔러스 팀이 타로 이렇게 보시는 우리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의 현님이 낭송해드린 인연이었습니다. 모두 어땠습니까? 좋았죠? 네. 근데 다들 좀 우리가 프로가 아니고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그 아마추어지만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잘하신다. 어디서 연습을 너무 많이 하신 거 아닌가. 한 번 더 우리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역신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 시급성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일부에 보니까 흐르는 길에 있어서 뭐 이게 보니까 저 조금 전에 시인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일상생활을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이렇게 구성을 한 걸로 조금 전에 시인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역시 그렇구나. 그 인터뷰 하신 내용도 제가 한번 봤거든요. 예. 네. 잠시 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시가 똑같이 일부에 있는 시입니다. 광장이라는 시하고 네. 지시를 지나며 그 두 시를 또 여러분과 함께 하겠는데요. 여기에 이 두 편의 시가 또 시인님의 일상과 살아가는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일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부에 흐르는 길은 일상을 얘기했다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바라본 네.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과정이라는 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뻔합니다. 시계추 같은 삶을 살았죠. 어릴 때는 이제 집에서 학교로 왔다 갔다. 저도 그랬는데 학교를 갔다. 근데 조금 이따 심심하면 또 약간 밖으로 갔다 오락실도 가고. 그렇죠. 그런 건 이제 아주 사소한 거니까 다르고, 이제 또 교직에 몸 담고 난 뒤부터 또 집에서 학교로 왔다 갔다. 너무 시계 추워 갔다 갔다 하시면. 좀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저는 저를 갖다가 남에게 소개할 때 백면서생이라고 그럽니다. 할 줄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냥 뭐 책이나 뒤적거리고 애들하고 학교에서 생활하고 사고방식도 아직까지 애들 학생들 수준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못 해드리고요. 옛날 같으면 선비, 그죠? 같은 생활을 하셨고, 제가 이 두 편의 시를 읽어보니까 다른 시하고는 조금 시사성이 더 있는 시 같은데, 광장과 제시였지만. 시사성이라기보다는 조금 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같은 건 있을 수 있다고 하지 않을까, 뭐 그런 느낌은 듭니다. 그리고 원래 시라는 게 시인의 손을 떠나버리면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나름대로 해석해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시를 가르칠 때 요즘 시험이라는 게 옛날부터 있어서 자꾸 어떤 틀에 박힌 대로만, 그렇죠. 주제가 뭐고 소재 찾기, 답을 정해놓고. 그렇죠. 네. 거기에서 좀 벗어나보려고. 그래서 제가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중등학교 시지도 연구라는 논문에서도 그런 언급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느낌대로 그냥 간직하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두 편의 작품에 대해서 굳이 언급을 하자면 좀 세상 보는 눈 같은 거, 세상을 이렇게 바라다 보니까 네. 의외로 삶의 무게에 짓눌린 분들도 많고 세상도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좀 그래서 그런 면을 갖다가 조금 소재로 삼아서 언급을 한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뜻과 함께 생각하면서 이번 시를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장 갈매기가 선회하는 푸른 바다였다. 밀물과 썰물이 맞부딪혀 튀어오른 포말 속으로 곤두박질하는 소명과 암초에 걸려 소용돌이치는 물보라 속의 외침이 공허할 뿐이었다. 촛불의 밤은 아직 어두웠다. 떠밀려가는 청각과 구호들이 어지러이 흩어져 비린내를 남기고 쓰러져가는 새벽녘의 광장은 침묵하고 있었다. 쥐씨를 지나며 쥐씨를 지나면 끝이 아련한 밤조갯째 건너 바다 가운데 옹기종기 줄지어 늘어선 예쁜 섬들이 있다.
마주쳐도 아름다운 쥐군도 가는 길. 저녁 무렵 쥐시에는 하루 일을 마치고 지친 몸에 뿌듯한 표정으로 쏟아져 나와야 할 행렬이 보이지 않는다. 공룡 같았던 쥐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고 협력 업체들이 흩어져 조각나고 조선소가 하나 둘 문을 닫고 협력 업체들이 흩어져 조각나고 조선소 앞 텅 빈 식당들과 쥐 자동차 공장 옆 불 꺼진 원룸들만 남기고 그들은 인력 사무소나 고용센터 앞에서 온종일 서성이다. 부끄러운 그림자만 끌며 어디론가 돌아갔을지도 혹은 못 돌아갔을지도 모를 일이다. 쥐군도로 가는 저녁 무렵의 쥐씨는 그 넓은 간척지만큼 황량하고 문 닫은 공장들에서 부는 바람같이 음산하다. 쥐씨를 지나 끝이 아련한 방조제에서 바라보는 예쁜 섬들. 쥐군도의 하늘은 이름 모를 울분의 낙조로 활활 타고 있다. 그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대를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 그대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끼기 원했었던 그날들 그대는 기억조차 못하겠지만 이렇듯 소식조차 알 수는 없지만 그대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흐르곤 했었던 그날들 잊어야 한다면 잊혀주면 좋겠어. 부질없는 아픔과 이별할 수 있도록 잊어야 한다면 잊혀주면 좋겠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대를 잊어야 한다면 잊혀주면 좋겠어. 부질없는 아픔과 이별할 수 있도록 잊어야 한다면 잊혀주면 좋겠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대를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 그대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흐르곤 했었던 그날들 그대는 기억조차 못하겠지만 이렇듯 소식조차 알 수는 없지만 그대
수 있는 것만으로 그때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 흐르곤 했었던 그날들 이렇듯 섭섭했던 것만으로 그렇듯 아파해야 했던 것만으로 그 추억 속에서 침묵해야만 했던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날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곡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 그 광장과 지희씨를 지나며 우리 낭송해주신 분은 권유희님입니다. 권유희님은 또 우리 그 라디오 도시락의 그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그 음악 소리 산행에 저희들 카텐바인의 편지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진행을 하시고 계신 우리 아나운서 분입니다. 그 다음 뒤에 그날들 노래 해주신 그 분은 데니님. 우리 그 영어로 데니입니다. 데님이 아니고 데니님이었습니다. 데니님, 제가 경상도 사투리거든요. 경상도 사람이라서 조금 용서해 주시고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노래였습니다. 잘 하시죠? 네. 뭐 앵콜은 안 나오니까 뭐 별로 좀 못한 것 같은데 다음에 저희들 한 번 더 앵콜 또 기회가 있을 거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 오늘 이 시간 그 조금 전에 광장과 지시를 지나며 이렇게 낭송을 해주신 우리 권유희님께서 이 시가 조금 전에 시인님께 제가 질문도 드렸지만 궁금한 점이 또 있다고 합니다. 시 낭송을 하면서 뭐 밤새도록 연습도 해봤을 거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시를 이렇게 읽으면서 뭐 궁금했다고 합니다. 저는 거제도에서 온 권유희인데요. 아우 떨려. 아까도 많이 떨렸었는데요. 근데 이 시를 접하면서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여기서 G시는 어딜까? 그게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시를 이제 보니까 시사적인 내용이 되게 많았었는데 느낌이 제가 그랬는데 아까 작가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G시는 어딜까? 요것만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인님 잠시만요. 네. 지시를 어딜까? 여기 시인님이 발표하기 전에 네. 우리 누가 한번 어디다 뭐 좀 여기서 이 순간 퀴즈거든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시인님께서 우리 시집을 또 준비를 또 몇 권 해오셨어요. 여기서 딱 맞추면은 그 한 권 드리겠습니다. 제 직권으로. 네, 먼저 예. 고성에 우리 계셨습니까? 고성. 아 고성. 네, 우리. 부수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제 네. 생각엔 거제 같아요. 거제. 아, 그 시에 나오면 뭐 조선소도 있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거제다.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런 그 김해가 G로 시작합니까? GIM입니다. 아, 네, 제가 영어가 좀 딸려서. 그러면 세 후보가 나왔는데 1번은 그 고성, 2번은 거제, 3번은 김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안에 답이 있습니까, 신님? 안에 작품을 읽어보면 충분히 네네. 어딘지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조선소라고 저도 딱 키포인트가 있는데 거기에 고성도 조선소가 있습니까? 네, 있긴 아, 있군요. 보통 거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거기 보면 지 자동차 공장이라고도 나오는데. 지 자동차면 자 일단 그러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 네, 아쉽게 말씀을 하신 분들 중에는 답이 없습니다. 아 없습니다. 이야 이런 반전이. 그럼 한 번 더 기회를 줄까요? 그러죠. 자 그럼 생각을 지군도 이 지역 이름과 그 이니시얼이 관계가 있습니다. 아 관계 네. 자동차도 있고 조선소도 있고 군산
아, 군산 나왔습니다. 군산. 그렇죠. 박수 부탁드립니다. 야, 역시 답이 나왔어요. 군산시. 네. 그럼 군산시에 대한 특별한 이 시를 그렇게 군산시로 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근데 사실은 이 작품은 원래 제목이 네. 고군산 군도 가는 길이었습니다. 제가 그 군산 앞에 있는 고군산 군도를 참 좋아해서 가끔 가보곤 하는데 네. 그 군산이 아마 GM대우가 있었고 조선소도 있고 했는데 한 2, 3년 전부터 많이 흔들려서 실제로 한번 해질녘에 가보니까 아주 도시가 엄산하게 그렇더라고요. 네네네. 그 옛날 같았으면 퇴근할 무렵 되면 공장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을 텐데 그런 사람들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그곳에 보면 방파제에서 바라보는 그 보건산 군도의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멋집니다. 거제도 네, 물론 그렇죠. 멋지고 그렇습니다. 고성도 멋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제목을 고군산 군도로 가는 길로 하지 않고 치시를 지나며로 바꾼 이유는 사실은 좀 일반화 시켜보고 싶어서 사실은 그런 시에서 언급되는 그런 정서들이 군산을 소재로 하긴 했지만은 군산에 한정된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은 제가 살았던 고성도 그렇죠. 조선소 문 닫은 조선소가 있고 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김해도 지로 시작되죠. 조금 전에 후보군 다 포함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정확히 제가 소재로 삼은 곳은 그렇지만은 그 일반적으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리를 잃고 특히 이 시에서 그렇게 헤매다가 집으로 돌아갔을지도 또는 못 돌아갔을지도 모를 일이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요즘은 제법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일부의 흐르는 길에 속한 그 파트죠. 그렇죠. 네. 정말로 예, 잘 알겠습니다. 너무나 뜻밖의 또 우리 후보 1, 2, 3 다 떨어지고 마지막에 한 분 그럼 시인님께서 좀 책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잠시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잘 들었고요. 오늘 질문상 권유희님 질문 더 이상 없습니까? 네, 정말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희 씨를 항상 뭐 이렇게 요 시를 읽으신 분들은 궁금해했을 부분이 아닌가. 시를 읽으면서 저는 저희가 거제도 부산에 살다가 거제도로 내려간 지가 10년이 됐어요. 네. 그러면서 거제도 상황을 거제도가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다가 이 시를 읽으니까 많이 와닿는 거예요. 예, 뭐 거제일 수도 있습니다. 거제라고 생각하셔도 네. 괜찮습니다. 한번 제 손을 떠난 거는 읽는 분 작품이니까. 그렇죠. 읽으면서 많이 와닿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밤길을 걷다가 세상을 보다 한번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밤길 걷다가 세상을 보다. 밤길 걷다가 새롭지 않은 사실이 새롭게 느껴지는 세상을 본다. 커피숍. 플라스틱 잔에 가득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빨며 TV 화면 속 플라스틱이 뱃속에 틀어박힌 물고기를 보고 혀를 차는 사람들의 세상을 본다. 옥외의 대형 전광판. 빙하가 녹아내리는 장면에 한숨 짓다가 신호 바뀌기 무섭게 매연 뿜으며 내달리는 자동차 운전자들의 세상을 본다. 발바닥으로 비벼끈 담배꽁초를 하수구에 슬쩍 밀어넣으며 나는 6번째 지구의 대멸종을 생각하다가 내가 사는 세상을 본다.
경유하는 조류에 뒤섞이는 계절, 뒤섞이는 조류에 역류하는 인간, 순리의 재편을 위한 인간의 끝없는 도전, 악순환의 고리로 얽힌 세상을 본다. 숨막히는 도심의 발길 따라 걷다가 문득 인간은 또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것이라는 어느 과학자의 말이 흰 소리로만 들리는 초열대야에 네, 밤길을 걷다가 세상을 보다. 남산 출신 분은 곽성현님입니다. 곽성현님은 우리 또 기술부장님으로 하고 계신데, 우리 곽성현님은 대학 때 우리 대학 방송국 그때 아나운서 출신이라서 조금 그나마 방송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그 당항포 저기 박길영님의 당항포 남성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당항포 여길 보아라. 언제 원시를 밀어내는 해주 흑내음의 만남이 있었던가. 당항포 빛을 노을을 쑤시다. 진압으로 젖는 어둠에 눈을 뜨고 우쭐거리는 산과 바다를 엮는 아픔으로 빛깔을 만든다. 미풍으로 미소 짓는 목련과 해풍으로 나래짓하는 실록의 쉼없는 화음. 심연의 고독이 푸른 노래로 여울져 떠도는 향긋한 내음이 길떠난 그리움을 불러모을 때, 여기는 경의의 합창이 불야성을 이루고 부서지는 햇살모와 금빛 아침을 낚는 아이들이 비상을 시작한다. 네, 이어서 들으신 시는 당항포입니다. 네, 이 시부터는 시님 그 제2부에 속해진 외길이라는 시, 네. 여기에 담겨 있는 시들이죠. 이게 보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조금 앞에 1부하고 2부에서 약간 전환되는 느낌이 있는데, 다른 지역 언론 언급을 잠깐 제가 말씀을 해드리면, 시가 조화 문학을 공부하고 아이들과 함께한 교단의 삶을 노래했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톤이 조금 밝은 쪽으로 약간 간 것 같습니다. 예, 그리 볼 수도 있죠. 아이들의 조금 순수한 얼굴과 같이 이렇게. 예, 예. 근데 왜 또 당항포 그 포구도 고성에? 예, 고생했습니다. 아, 역시 이제 그쪽에 교편 생활 하시면서 당항포를 가지고 또 소재를 삼으셨군요. 그럼 그 시절에 윤씨님 삶에서 가장 기억이 되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으면 언급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 당항포라는 시는 사실은 2011년에 제가 등단할 때 서울문학의 신인상을 받은 대상 작품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 작품을 쓴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간직하고 있다가 네네. 2011년에 이제 서울문학에 투고하면서 등단을 하게 됐는데요. 아, 그 고성은 뭐 김해분들은 김해를 참 사랑하고 거제분들은 거제를 사랑하고 그렇겠습니다만, 제가 원래 고향은 고성이 아닌데 네. 고성에 자리를 잡고 살다 보니까 고성을 참 사랑합니다. 그 학교에서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당항포라는 관광지가 있는데, 네. 아마 이름이 좀 나 있을 겁니다. 공룡 엑스포도 네네네. 했던 곳이고 들어봤습니다. 충무공원이 예. 두 번에 걸친 전성지이기도 하고, 그 당항포에 옛날에는 그 학생들을 한 학년을 다 이끌고 네. 거기서 야영 활동을 1박 2일 정도로 하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뭐 저 학생들 수련회라 그래서 네네. 잘 지어진 집 안에서 수련 그래서, 활동을 예. 하지만은, 그때는 실제로 애들이 그
천막을 치고 네. 선생님들하고 같이 거주를 하면서 뭐 걷기 훈련도 하고 밥도 실제로 해 먹고 그다음에 뭐 개풀에서 뒹굴기도 하고 산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선생님들하고 같이 했거든요. 그럴 때 애들의 그 활동하는 모습들이 네. 굉장히 생동감이 그렇죠. 넘치는. 너무 그때는 순수하고 이렇게 그렇죠. 힘없고 그때는 또 제가 열정이 넘쳤을 때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누구나 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 애들의 그 아침 햇살을 등에 지고 그 바닷물에 손을 담그고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네. 떠올린 걸 정리를 한 그런 시입니다. 아끼고 아낀 그런 시네요. 그래서 가지고 계시다가 늦게 이렇게 올리셨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상도 받으시고 정말로 저희들 딱 보니까 이게 조금 그런 참 느낌은 오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역시 시인님은 다 다르게 뭐 아침 햇살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바쁜 세상에 이렇게 북콘서트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요즘 살다 보면은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삶에 지쳐서 이렇게 생활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가끔 한번 여기도 저 낙동강이 그럽니다만은 낙동강 가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 네. 강을 바라보면서 손을 담그고 있는 애들 위에 햇살이 비춰지면 그 부서지는 햇살모와 금빛 아침을 낚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려집니다. 네. 제가 이렇게 뭐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지만 즉석 또 시 한 수 좀 읊어주시면은 그거는 무리한 어떤 그게 아닌가. 아니요, 뭐 시 낭송 해주신 분들이 제 시를 더 빛나게 해주시는데 제가 그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예. 시인님께 부탁하고 싶으면 제 직권으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이번에 조아라님께서 시 낭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날 속였지. 병실 침대 모서리에 엎드려 박은 머리를 쓰다듬는 손길을 느끼며 꿈결 같은 목소리를 들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갔다 온 사람 같지 않게 얼굴은 창백했지만 평온하고 미소가 감돌았다. 자정이 훌쩍 지난 무렵이었다. 스무 가지가 넘는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의사의 설명을 한쪽 귀로 흘리며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바들거리며 수수시로 실려 들어가는 어머님께 별것 아니고 한숨 푹 주무시는 동안 끝낼 수 있는 간단한 거랍니다. 애써 웃어보인지 10시간이 훌쩍 지난 후였다. 입원한 지 2달 만에 겨우 찾아낸 그 악성 종양을 장기를 거의 다 드러내고 그 밑을 헤집어 떼어내는 수술실은 얼마나 어둡고 차가웠을 것이며 정신이 들든 말든 몽롱한 회복실에서의 시간은 또 얼마나 길고 외로웠을 것인지. 제풀에 지친 어머니는 네가 날 안심시키려고 그랬지 하시곤 내 손만 만지작거리다 다시 깊은 잠에 빠졌다. 깨어나신 지 1시간쯤 지난 후였다. 서울대학교 병원역. 그날따라 하얀 달빛이 내리는 마로니에 공원의 어느 벤치에서 나는 노숙자가 되어 웅크리고 누워 한참을 꺽꺽거리다가 제풀에 지쳐 잠이 들었다. 10년 같았던 하루가 지나고 동이틀,
평생 다니며 눈에 익혀 몸에 젖은 길이 병원 가는 길이었다. 선영 앞을 지나 고향집 있는 마을이 가까워지는 고갯길을 지날 때쯤이면 뜻대로 움직이지도 않는 몸을 뒤척여 도움을 청하셨다. 고향 마을 앞은 그래도 정갈한 몸과 마음으로 지나가고 싶었을 것이다. 고향 마을 앞을 지날 때면 눈가를 옷깃으로 훔치셨다. 아버지는 먼저 돌아가 고향 마을 뒷산에 묻힌 어머니를 향해선지 말없이 운전대만 잡고 휴직을 생각하고 있는 나를 향해선지 미안이라는 말을 자꾸 입에 올리셨다. 간병화도 척추 디스크도 뇌졸중도 박동기 달린 심장도 스탠드 박힌 혈관도 스탠드 박힌 대장도 모두 불에 태워 타고나온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고 싶다 하셨다. 평생 다니며 눈에 익혀 몸에 젖은 병원 가는 길은 깨끗한 모습으로 어머니 곁으로 가고 싶은 길이었을 것이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신 시는 제3부에 속해 있는 흔들리는 길이라는 파트에 속해 있는 병원 3 그리고 병원 가는 길이라는 시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외길에서 듣던 당한포하고는 이제 분위기도 많이 다른데요. 이 부분에서는 금방 조금 전에 낭송하신 분 조아라님이 낭송해 주셨는데 낭송해 주시는 동안 참 너무 가슴에 이렇게 와닿고 이렇게 가슴을 비집고 들어오는 그런 느낌으로 감상을 했는데 특별히 저도 이 시를 한번 읽고 생각한 게 개인적으로 무슨 분명히 시인님께서 이 시를 이렇게 하시면서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사연이 있다, 이 시는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는데 좀 그렇습니다. 이 두 편의 작품은 사실은 다른 작품들은 제가 그 지역 문예지에 발표를 한 적도 있고 네. 학교에서 애들이 만들어내는 교지 같은 데도 한 번씩 싣고 했지만은 이 작품은 이번에 시집을 내면서 제가 간직하고 있다가 그야말로 시집을 내면서 슬쩍 올려놓은 작품. 그래서 처음에 사실 이 낭송하는 요 시집 안에 여러 시가 있지만 이 중에 낭송하는 시로 이렇게 뽑았을 때 저는 이 낭송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시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 코멘트로 봤을 때. 네. 그래서 그래도 지금 시인님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시를 선정하는 것이 잘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나름 여러 개 자료를 보니까 뭐 먼저 간 동료분들 생각도 있고 그다음 부모님 이야기도 담긴 것 같고 그래서 모든 분들의 부모님, 저도 이 시를 들으면서 제 부모님도 생각이 나고 지금 저희 아버님도 조금 편찮으시지만 다들 그런 느낌에서 이래 감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계속해서 우리 한번 시를 이제 3부, 그 다음 4부 쪽으로 넘어가서 시 낭송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길을 걷다. 윤홍열. 길 잃은 자가 하늘만 보며 꽃길을 걷다. 꽃들이
햇살 담아 눈부시다. 꽃잎들이 춤추듯 하늘 날아오르다. 길속엔 노래하는 키 큰 꽃들이 너그러운 모습으로 다사롭게 감싸고, 풀숲 사이에 앉은 작은 꽃들은 초록의 질세라 얼굴 내밀며 환하게 웃다. 방황도 허물도 반겨 맞는 그렇게 흐드러진 꽃길에 지혜 걷다. 길 잃은 자가 부끄러운 꽃길을 걷다. 어두운 시간에 묻혀 애태우던 생명 거두어 피어난 꽃길을 애틋한 마음도 모른 채 걷다. 부드러운 손길 내민다. 떨어진 꽃잎을 밟으며 눈길 같아서 더 아픈 꽃길을 오래 묵은 버릇처럼 걷다. 또 무심한 발자국으로 그렇게 하늘만 보며 꽃길을 걷다. 네, 꽃길을 걷다 낭송해 주신 낭송가 여채원님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채원님 너무 곱게 이렇게 나오시는데 아름답습니다. 해주시고, 자, 이 꽃길을 걷다는 저희들 사부에 또 이어지는 길에 속한 시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사부에 이어지는 길에 꽃길을 걷다,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꽃길이라 그러면 흔히 축복받은 길을 의미하는. 네네. 사실은 축복을 받는다는 게 참 사실은 어찌 생각하면 좀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대세기 보면 이 꽃잎이 날아서 떨어지는, 하늘거리면서 떨어지는 그 모습들을 자신을 축복하는 건데도 이 꽃잎을 밟으면서 가거든요. 아, 네. 그렇죠. 그게 좀 부끄러운 길이기도 하고, 사실은 남들이 보기에는 참 좋은 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부끄럽고 영치도 없고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조금 들어가지 않았나 그리 싶습니다.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보통 인생을 살다 보면 꽃길을 또 이렇게 밟을 기회가 몇 번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뭐 결혼을 할 때도 축복한다고 이렇게 친구들이 이렇게 해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시인님께서 퇴임하실 때도 네. 한번 그렇게 해주신 것 같기도 하고, 또 나름 조금 전에 시인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꽃길을 이렇게 밟은 그 정도까지는 생각은 안 드는데, 또 말씀해 주시니까 아, 그래도 또 하다. 네. 새겨 듣겠습니다. 그냥 뭐 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긴 하지만 네. 과연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걷는 꽃길인가, 아, 뭐 그런 그렇죠. 걸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쓴 작품입니다. 정말 시인님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이 다 계시면은 우리나라, 사실은 저도 정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그건 안 하지만은 더 이렇게 편안하고 국민들이 다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좀 그래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네요. 네. 자, 이렇게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시낭송은 모두 이렇게 마쳤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서 한번
내가 시 낭송을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 있으면 또 저기 시집 이 선물로 또 지는 게 준비를 하셨는데 그 한 권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원자 없습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 아, 네. 우리 저기 계시네요.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풍경 쿵쿵거렸던 대낮의 열기에 달뜨었어. 둥근 달뜨면 마구들에서 바라본 철마산을 늘 바짓가랑이를 걷어올린 채 구절산을 들쳐왔고 세월이 그렇게 만만하게 누가 흐르더냐고 주저대며 머리가 마음 졸이가 속 씻게 속으로 여린여린 잠기어 오는다. 너무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저도 갑자기 이렇게 했는데 정말 잘 이렇게 해주셨네요. 우리 시인께서 또 선물로 준비하신 우리 시집을 네, 우리 박유민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유민님께서 또 저랬으니까 저도 나름대로 한번 용기를 내가지고 시를 저 나름대로 뭐 저는 전속 악단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백뮤직은 우리 대리님께서 제가 따로 부탁을 했거든요. 제가 한번 낭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목이 상호곡입니다. (7년째) 비어있는 고향집에 늘 어머니가 살아계신다. 올해는 아버지도 고향집에 모셔두고 어머니 곁에 같이 계시라 했다. 생전에 가꾸시던 집 앞 텃밭에 상추랑 쑥갓이랑 씨앗 뿌리고 오이, 가지, 고추, 호박이랑 토마토도 몇 포기씩 심어두었다. 아버지는 포도나무, 감나무 가지 치시고 어머니는 텃밭에서 지식 메고 계시라 했다. 제가 여러 시 중에서 뭐 상호곡 뭐 조금 가슴에 와닿아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네, 좋습니다. 아주 특히 뭐저 보잘것없는 작품들입니다만은 조금 이 음악을 넣고 또 좋은 목소리로 들려주시고 하니까 시가 더 살아나는 것 같아서 과찬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윤홍열 시인님을 모시고 이 흐르는 길 시집 북 콘서트를 처음 이렇게 가졌는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이 곧 시작이고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이 있듯이 저희들도 이제 1주년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 도시락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 마지막으로 또 노래 저희들이 준비한 게 있습니다. In the winter, and my flowers in summer, it will grow and fade away in the winter when the cold wind begins to blow. When is evergreen, it will last through the summer and winter too. Love is evergreen, evergreen.
and tell me you'll be mine through laughter and through tears. Even though the love will see, our love will be evergreen through all the years. Oh, when it's evergreen, evergreen, but the world in the summer and winter too. Love is evergreen, evergreen, like my love for you. But when it's evergreen, evergreen, it will last through the summer and winter too. When love is evergreen, evergreen, like my love for you. 네, 예수님의 에버그린 정말로 좋은 곡입니다. 지금 방금 제가 시인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우연찮게 우리 윤 시인님이 제일 좋아하는 곡이랍니다. 그 다음에 휴대폰 이 소리도 벨 소리도 에버그린입니다. 네, 그거는 뭐 지금 정한 게 아니고 그러고 이 예수님의 에버그린 곡이 사실은 준비된 곡이 변경됐거든요. 그 앞에는 우리가 You Rise Me Up이라고 그 곡을 하려고 했는데 뭔가 텔레파시가 통했는지 윤석열 씨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에버그린을 바로 바꾸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작에 우리 수고해주신 도시락 라디오의 소리사냥팀 촬영의 박윤리님, 기술의 곽승현님, 포토 이수영님, 그리고 연출의 조PD님, 저는 이제까지 황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